꼬꼬미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순대를 만들 계획은 1도 없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단 만들 일이 일절 없으실 거고, 외국에 사실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흥미가 생기신다면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고기, 돼지고기 간 거고요. 돼지고기는 좀 거칠게 간 거. 히키니쿠 아라비키 2kg 야채입니다. 당근이랑 양파 다져주시면 됩니다. 야채도 2kg. 당면, 분리당면 잘라놓은 건데요. 이것도 고기, 야채, 당면 1대1대1 비율로 해서 이것도 2kg 들어갑니다. 당면 자르실 때 굉장히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팁을 드리면은 칼을 이용해서 도마에서 자르시는 게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거는 찹쌀 불린 거. 불리기 전 기준으로 400g. 최소 하루 불려주셔야 됩니다. 불림이 부족해지면은 삶았을 때 뭔가 그 씹히는 게 남아요. 최소한 하루 이상은 절대로 불려주셔야 되고요. 맵쌀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찹쌀 그리고 찹쌀을 밥을 지어서도 해보고 그리고 맵쌀을 밥을 지어서도 해보고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취향에는 찹쌀을 불린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돼지피 400g, 간마늘이 400g, 간생강은 160g. 조미료들입니다. 조미료들인데 얘네들은 뭐 취향이니까요. 화학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넣어야지 시장에서 드시던 그 순대 맛이 납니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케이싱입니다. 소세지 케이싱이라고 하거든요. 돼지 창자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맛이 훨씬 좋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공정은 정말 어려운 거는 없어요. 번거롭기만 하지 어려운 거는 일도 없습니다. 만두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채 다진 거랑 고기 다진 거를 같이 섞어줍니다. 거기에 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미료도 다 이쪽으로. 재료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조미료를 그냥 정말 심플하게 소금, 뭐 후추 이런 식으로 그냥 건강한 맛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이게 순대가 삶아가지고 처음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이게 간이 너무 약해져 버리면은 약간 이 냄새 아무래도 돼지 피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가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약간 간이 그래도 낭낭하게 돼 있는 편이 워낙 또 정크푸드니까요. 대략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들로 순대 한번 만들면은 6.5kg에서 7kg 정도 나옵니다. 일반 가정에서 만들어서 드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양을 뭐 예를 들어서 반이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만드시면은 번거롭지 않게 좋은 경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찹쌀은 여기에 같이 섞어줄게요. 어디에 뭘 섞어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섞이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속 채우기로 들어갈 건데요. 속 채우기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기구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라크텐 이치바에서 한 2,000엔 정도 주고 산 이 친구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동도 써보고 뭐 수동 진짜 이만한 것도 써보고 써봤는데 이 친구가 결국 최고예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재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싱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데 생각보다 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찢어지진 않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거의 끝까지 끼워주신 상태에서 아직 매듭은 묶지 마시고 아까 만들었던 속을
잘 나오네요. 이렇게 중간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재료를 한번 빼서 이 기구 안에를 이 순대 속으로 꽉 채워주신 다음에 매듭을 묶어줍니다.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눌러볼게요. 쭉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채웠을 때 소세지 하나 분량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순대 길이도 뭐 원하시는 길이대로 선택에 따라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속 채우게 하면서 동시에 물 끓여주시면 좋고요. 물을 일단은 팔팔 끓여주세요. 끓으면은 약불로 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에 속 채우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삶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팁 몇 가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돼지 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혹시나 그냥 일반 고깃집 가셔가지고 돼지 피 주세요 뭐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없고 그리고 뭐 구해다 달라고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깔때기랑 아니면 그 페트병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둥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 채우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번거롭습니다. 이거 얘 하나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요즘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도 많잖아요. 15,000원 정도면 사니까요. 그냥 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버리셔도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타격 없잖아요. 15,000원이면. 네, 순대 속을 드디어 다 채웠습니다. 몇 번 만들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 양 채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고 그리고 양을 많이 만드실 경우에는 만드신 거를 그냥 상온에다가 놔두시면은 좀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냉장 보관해 가면서 꼭 채우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삶을 건데요. 삶을 때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순대 표면에 있는 피를 닦아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삶는 물에 이 피가 묻어있는 채로 순대 하나 두 개 이렇게 넣기 시작하다 보면 물이 뿌해져가지고 중간에 얘가 순대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안에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거랑 또 한 가지는 물 속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너무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쪽이랑 약간 헐겁게 채워져 있는 쪽이 아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져서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면서 맞춰주시는 거. 이거 두 가지 정도 유념해가면서 넣으실 때는 좀 살포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켜켜이 많이 한 냄비에다가 삶다 보면은 밑에 깔려있는 순대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양이 많다, 냄비가 작다 싶으시면은 냄비 2개, 3개 나눠서 삶아주시고요. 삶는 시간은 가정용 가스불 기준으로 중약불 정도에서 40분 정도 삶아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40분을 삶아가지고 이제 한번 건져볼게요. 건지실 때는 집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조심스럽게 건져주셔야지 건지다가 터질 경우가 생깁니다. 삶은 직후여가지고 모양 잡기가 굉장히 편한데 얘를 이대로 한 김 식혀주면은 그때부터는 모양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뜨거울 때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삶은 직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색이 약간 허여멀건하거든요. 근데 한 김 식으면은 색이 선명해져요. 처음에 건진 직후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다리 가위를 커팅해서요.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서 이제 소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순대를 한번 만들어서 삶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맛도 한번 봐야죠. 내장도 겸사겸사 같이 삶았어요. 내장은 저희는 오소리 감투랑 염통 준비해가지고요. 그냥 된장국물에다가 되게 러프하게 수비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맛있어요. 시장 순대 특유의 그 당면 꽉 찬 그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 그리우신 분들한테는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네요. 술안주로도.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서울 출신이니까 소금 찍어 먹는